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의 김도영입니다. 오늘도 어경원 씨 찾아뵀는데요. 자, 입춘이 지난 뒤에 칼바람이 다시 한번 추위가 좀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감주의보도 발생이 되고 저 김도영이도 지금 독감에 작년까지 걸렸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을 하시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나라 증시에 훈풍이 좀 도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훈풍 계속해서 갈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 이익 실현하고 다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될지, 그 내용을 가지고 잠시 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또는 오늘 출연 멘토분들의 추천주들에 대한 궁금증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요,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주식승천 전화 상담으로는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으로 같이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같이 참여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서울경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www.centv.co.kr로 접속을 하신 다음에요. 주식승천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같이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AS를 원하거나 멘토들에게 확실하게 빠르고 연락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접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노련, 팩이 드디어 맞붙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샘플러스 최강의 멘토 출연하신 분들 두 분 소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그런 수익은 필요 없다. 철저한 기업 가치 분석을 통한 중장기 투자로 옐로우칩 중심의 초과 수익을 바라보는 김용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폭락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상위 5%만 알고 있는 역발상 투자의 특급 전문가. 주식 투자 성공의 꿈, 정확한 성견 지명의 양승모와 함께합니다. 노련미야, 노련함으로 승부를 띄우신 김용준 멘토와 그리고 패기로 앞세운 양승모 멘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용준 멘토님. 네. 우리 야심찬 주식 승천 10시에 멘토 클리닉의 첫 출연이신데요. 각오 한마디, 어떤 식으로 승부를 띄우시겠습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익을 내는 거죠. 수익을 내는 거고, 일단은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 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단기든 중기든 수익으로 말을 할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계좌 수익으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각오 한마디가 되게 자연스럽게 중후한 멋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양승모 멘토, 패기로 똘똘 뭉쳤다. 상위 5%만 기억한다라고 했는데요.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제가 들은 바로는 주식 승천에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제일 전문 피가 흐른다 이렇게 좀 들었었는데요. 이걸 좀 마일드하게 좀 표현을 한다면 좀 연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젊은 피가 흐르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 더 연구와 분석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이런 각오를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주식 승천을 하시는 모든 시청자님들에게 저의 젊은 기를 팍팍 넣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모 멘토 패기로 똘똘 뭉쳤다는데 목소리는 다운됐는데요. 이거 조금 불안합니다. 자, 최고의 멘토 두 분의 길을 받아서, 자, 그럼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 잠시 뒤에 바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도 너무 간 것 같아요, 증시가. 올해 단일 상승의 38포인트 상승세는 가장 컸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장 이슈 앤 토크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드디어 2020선 돌파했습니다. 올 최고의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앞으로 더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승부를 가져갈 것인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모바일 게임주 시들지 않은 인기, 과연 다시 한번 황제주의 급등을 할 것인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주죠. 현대중공업 빌빌대고 있지만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상승 모멘텀 좀 솔솔 얘기가 좋습니다. 수주 모멘텀, 과연 중국을 다시 한번 탈환하고 백고동을 크게 낼 수 있을까요? 잠시 뒤에 주요 N 이슈를 가지고 달려가 보도록 토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요, 우리나라 증시가 드디어 한 달여 만에 2000포인트를 좀 올라갔습니다. 2000포인트로 올라갔는데 38포인트, 제가 생각해봐도 올해 2013년이 시작을 하면서 38포인트를 가장 강하게 올랐던 것 같아요. 과연 이 부분을 안착할까요? 김용준 멘토.
일단은 그 오늘 매수가 들어왔던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결국 이제 그 모든 거를 다 제껴놓고 이제 외국인 매수에 의해서 강한 상승을 보였다. 근데 조금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하나 좀 있죠. 사람은 없고 기계만 돌아갔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5,600억 정도의 매수가 실질적으로 대부분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좀 진행됐던 건데, 일단 오늘 상승을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하면 이런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환율의 방향성 때문에 제대로 그 글로벌 증시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지 못했는데, 결국 그러한 부분에서 중국과 일본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 증시가 부각이 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단기 약재가 소멸됐다. 무슨 얘기냐면 뱅가드에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일단 악재로서는 어느 정도 소멸됐다.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다소 투기적 성격을 좀 갖는 외국인들의 공격적 매수가 오늘 처음 강하게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원하는 방향은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선 위쪽 방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당분간은 2,000포인트 안착은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당분간 2,000포인트 안착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조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해서 또 제일 문제가 뭐냐면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소문난 잔치에 사실은 먹을 게 좀 없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올라왔고 종목들이 올라왔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한 묶음으로 덩어리로 올라왔다고 보는 거죠. 속빈 강경이었다. 예. 안건놈 찐빵이었고. 예. 그러니까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사실 훈풍이 아니라 좀 속상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지수만 올라와서 되는 게 아니고 결국 내 종목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마 대부분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형주들은 그렇게 원하는 수익은 안 나왔을 거고요. 오히려 이런 상승 속도보다는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내 종목이 올라오는 장이 우리한테 조금 더 나은 장이 되겠죠. 양수 모멘토 오늘 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과연 2,000포인트 탈환을 했는데 앞으로 향후 상승 모멘텀을 좀 가져갈까요? 네, 지금의 시장 분위기로 놓고 본다면 지금 일단 안착은 했다라고는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이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뭔가 계속 이게 하나가 맞으려고 하면은 하나가 안 맞고 계속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습니다. 지금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지금 주도주와 또 거래 대금이 충분치 않은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조건 좋다. 그리고 무조건 상승이다. 이렇게 좀 보기에는 조금 다소 좀 무리가 좀 있을 것이다 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장중에 외국인들이 누적되어져 있던 이 선물 매도 포지션들을 장중에 좀 청산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장중 중간중간에 시장을 포지션을 억누르는 이 콜매도 형태가 계속 나타났습니다. 결국 외국인 투자들이 빠른 템포로 시장의 상승을 전환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이 조금 오늘 오버액션을 한 그런 흐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전 고점 우리 지금 한 어느 정도 레인지까지 밴드를 보시나요? 사실 지금 지수가 2,000포인트를 겨우 올라온 상태에서 제가 다 된 밥에 또 재를 뿌릴 수 있는 이런 발언을 또 할 수는 있겠지만요. 네. 지금 이전 직전 고점이 2,040포인트 구간대까지는 충분히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는 좀 눌림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지수의 2,000포인트에 대한 지수 테스트를 다시 한번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김용준 멘토가 뱅가드 물량에 대한 공백 부분 그리고 환율의 안정화 부분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양수모 멘토, 과연 우리가 환율과 뱅가드 부분을 생각했을 때 단기 고점에 2,050포인트까지 추가 상승은 열어두지만 눌림 광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그게 파생의 포지션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만약 이게 너무 훈풍 쪽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물론 이게 훈풍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오늘 보여주었던 그 동향에서는 시장 하락에 대한 부분에 조금 부담스러워했던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의 템포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또 오늘 프로그램들의 매수세가 또 강하게 나타난 만큼에 일단 수급적인 탄력이 붙은 상태에서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는 보지만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그래도 좀 조정과 또 지금 옵션 쪽에서 지금 시장의 상승 제동을 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이런 포지션들을 잡아놨다는 데 있어서는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했겠습니다. 자, 시장에서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를 두고 외톨이야 하면서 탈동조화 부분이 발생이 되면서 한데 오늘 또다시 기관이나 우리 개인 투자의 상승이 아니라 외국인 치안에서 우상향을 좀 갔단 말이죠. 김용준 멘토, 네. 이 탈동조화를 드디어 벗어나고 디커플링 현상으로 우상향 갈까요? 탈동조화하면 안 되죠, 지금. 왜냐하면 글로벌 증시는 전체적으로 상승했는데 우리는 상승을 못했기 때문에 동조화가 되면 글로벌 증시 조정받으면 우리나라도 같이 조정받겠죠. 그러니까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왜 그동안 못 올라왔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모든 산업 주체 자체가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돼 있고요. 특히나 환율의 변화에 민감한 그 업종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 원고 현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내 기업들의 가격 매력적인 부분에서 가격이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되는 거고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결국은 원고 현상보다 더 심하게 나타났던 것들이 엔저 현상이죠. 그러니까 엔저와 원고가 확대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일본과 상당한 어떤 그 접점에 그 만나게 되면서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비상에 걸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못 올라왔던 건데 결국 이제 오늘 상승했던 거는 그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글로벌 증시의 상승폭을 한 번에 좀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 그런 정도의 상승이라고 일단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결국은 이제 그 탈동조화 현상의 관점에서 좀 보기보다는요. 뭐 중국의 모멘텀을 통한 우리나라의 지수의 뭐 점진적인 상승 방향 쪽에서 어떤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찾아내야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은 결국 어느 정도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방향이 좀 나타나기를 좀 기대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러면 내일부터라도 조금씩 소외됐다면 소외된 투자자, 현금 비중이 많은 투자자는 공격 앞으로 해도 될까요? 단기 트레이드로? 이제 그 지수를 살 거냐, 종목을 살 거냐죠. 근데 이제 대형주 내에서도 그동안 그 굉장히 그 소외됐던 업종들이 차별화되면서 올라오는 전략. 근데 만약에 내일까지도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같이 몰아치기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지수만 올라가는 거고 내 종목의 움직임이 안 탄탄할 건데 만약에 그런 쪽에서 좀 쉬어가는 모습에서 다른 쪽에서 좀 돌아 나온다고 한다면 종목별로는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업종 하나만 좀 찍어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연말에 이제 그 특강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저는 올해의 주도주가 만약에 나타난다면 대형주 쪽에서는 조선주와 건설주를 보고 싶다. 결국 해외 수주 모멘텀. 우리가 여지껏 알기로는 건설주를 내수주로 분류를 했는데 이제는 건설주가 내수주가 아니죠. 국내에서 건설회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데 해외 쪽에서 지금 간간히 들리는 엄청난 수주 규모들 뭐 이런 것들이 정말 해외 수주 모멘텀에 결정적인 어떤 역할들을 할 거고요. 뭐 조선주 역시도 뒷부분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부각되면서 해외 수주 모멘텀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잠시 뒤에 중공업 얘기할 때 우리 김용진 멘토한테 들을 얘기 좀 많을 것 같아요. 양승모 멘토. 자, IT, 전기전자 또 자동차가 결국 쌍끌이로 지수를 견인했단 말이죠. 그 내용 속에서 오늘 시장에서 우리 개인수가 놓쳤던 부분이 바로 유틸리티입니다. 전기, 가스 그리고 통신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왔는데 유틸리티에 대한 보는 시각 그리고 다른 업종이라면 또다시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아까 이제 그 다른 분 멘토께서는 이제 건설주와 조선주를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좀 철강 섹터 쪽이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시장 속에서도 환율에 대한 영향력 물론 계속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 환율에 영향이 없는 이 철강주 섹터와 또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화기가 시작된다면은 이 철강 쪽에 대한 섹터도 무신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국내 증시의 신용 비율이 가장 적은 그 섹터가 바로 철강 섹터입니다. 그래서 철강 섹터를 잘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저도 지금 장세는 좀 미끼 장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투자 심리는 많이 완화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동안 많이 답답했습니다. 다른 글로벌 증시들은 상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뱅가드 펀드에 대한 물량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이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장들이 좀 많이 힘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었다는 거죠. 첫 번째 이슈에서부터 지금 싸움이 붙는 것 같은데요. 철강이냐 폐기의 철강이냐 아니면 중공업과 건설의 싸움이냐인데요. 자, 만약 김용진 멘토 중공업과 건설 중에 선택하라면 어떤 섹터 선택하시죠? 중공업과 건설이요? 네. 결국은 이제 그 수주의 양이나 규모나 내용에서 봤었을 때는 그 분명히 이제 그 조선주가 좀 유리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선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선반영돼 가지고 주가가 어느 정도 형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뭐 PF 펀드니 이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주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큰 날개짓을 못 폈는데 만약에 올해가 그 해외 수주의 그 결정적인 모멘텀이 된다면 건설주에 대한 시각 그리고 상승률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충분히 반영 못한 건설주가 상승폭은 훨씬 낮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김용진 멘토 건설 섹터 지금이라도 눈여겨볼 때다.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미운오리 잘 봐야 된다라는 의견 같은데 양승모 멘토.
네. 어떤 업종으로 보시겠습니까? 저는 철강 업종과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건설 업종을 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단 지금 현재 지수 트로이카 관련주들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수 트로이카 관련주라고 했을 때는 이제 증권, 금융, 건설 섹터들을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또 지금 현재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이 건설주도 지금 하나의 우리가 주도 섹터라도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지금 건설, 철강, 기계 섹터 같이 묶어서 시장에 접근을 하셔도 일단 크게 문제될 것은 문제는 안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고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이제 서부 쪽 개발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경기 부양책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면은 앞으로 이제 그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모멘텀에 있는 섹터는 건설 그리고 철강 쪽이 같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멘토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것처럼 딱 정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2000포인트 탈환, 그리고 해외 증시와의 디커플링이 아니라 탈동자 부분에서 나타나면서 추가 상승 모멘텀의 견인세가 될 수 있다. 또한 거래하는 데 있어서 투자 환경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있지만 현재 안고 없는 찐빵이 진행되고 있으니 차라리 가격적인 매력 부분이 있다거나 좀 더 느리더라도 철강 섹터와 건설 섹터 그리고 중공업 섹터를 모아보는 관점은 어떨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첫 번째 이슈 마무리를 좀 줘보고요. 두 번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모바일 게임주 징글징글 하거든요. 실제 실적이 나왔을 때 좀 부정적인 얘기도 많았는데 너무 시장에서 과열 부분으로 다시 한번 먹거리가 없다 보니까 네. 우리 게임 트레이더를 급하게 이끌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연일 지금 강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구체적인 배경이 뭔가요? 일단은 지금, 개별 종목, 특히나 이제 그 코스닥 쪽의 선발대를 갖다가 지금 모바일 게임주로 분류하기보다는요, 조금 다른 쪽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가장 그 코스닥 대표 종목들은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하나는 서울반도체고요. 또 하나는, SFCP, AM OLED 관련한, 종목인데. SFA요? 예, 예. 네. 이 종목들이 하나는 LED의 대장주로서 지수를 견인하면서 시가총액 비중이 좀 많이 떨어졌던 것들이 최근에 복귀를 하고 있고요. AM OLED 관련 쪽에, SFA 역시도,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끌어왔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모바일 게임주라고 하는 컴투스 위메이드 게임빌이라는 종목들은 일단 최근에 상승 이유는 뻔한 거죠. 신작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환경 개선을 통해서 지금 최근에 반등을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반등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역으로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죠. 대부분 고점 대비로 지금 한 40-50%씩 빠진 상태에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약간 정도 돌려준 정도. 최근에 한 20%씩 올라왔다라고는 하지만 빠진 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미미하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들이 지금 전면적으로 부상하면서 새롭게 어떤 분위기를 형성할 거라고 보기보다는 결국 그동안 낙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 국면이 지금 현재 진행된 걸로 판단이 되고 분명한 것은 주도주로서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의 주도주로서의 위치는 이 종목들이 아닌 다른 종목에서 지금 서서히 자리를 찾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 중에 서서히 찾아가는 거 하나만 좀 노출 좀 시켜주세요. 왜 이렇게 오늘 숨기십니까 노련미를? 그러니까 지금 아까 다른 방송 이 서울경제TV에서 제가 다른 프로를 진행하면서 가장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사실은 LED 쪽에 서울반도체와 묶어서 이제 LED 관련 종목들을 좀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이제 다른 방송에서 보셨지만 한 40-50%씩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AM OLED 관련 종목들도 설명을 드리면서 관련 종목들이 부각됐고. 근데 저는 올해 한 해 동안 이 관련 종목들이 상당 부분을 시장을 지배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종목은 조정시 매수 관점,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상승할 거고, 서울반도체 역시도 올해 연말 정도 지나면 상장일의 최고가 정도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영준 멘토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결국 모바일 게임주들은 기술적인 반등일 뿐이다. 가격 매력이 순간적인 고점 대비해서 내려와서 가격 매력이 부각된 기술적 반등. 앞으로 다시 포화 상태 쪽에서 산업군이 성장하기는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제시를 하시면서 오히려 코스닥에서는 이 안에 숨어 있었던 LED 관련주 또한 AM OLED 관련된 테마주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테마라는 표현보다는 업종군에 대해서 테마를 형성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김영준 멘토가 좀 강하게 말씀해 준 것 같아요. LED 관련 그다음에 AM OLED 관련돼서는 올해의 중기적인 부분도 매력 충분히 발산되는 시점이다.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 원칙으로 좀 모아간다라면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OLED 그리고 AM
OLED와 LED 부분에서 여러분들 멘토를 찾아야 된다면 김용준 멘토 자세히 찾아서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승모 멘토, 앞에서 과연 이 게임, 모바일 게임주의 반등 부분이 일시적이다라고 김용준 멘토가 얘기를 해줬단 말이죠. 그 말에 동의하시나요? 일단 모바일 게임 쪽과 그다음에 IT 부품 쪽, 그리고 이거를 확실히 나눠서 경계를 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모바일 게임 쪽에 대해서, 그리고 예전에 시장에 한번 반등이 나오기 이전에는 바카라 주식들이 정말 움직임들이 좋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시장이 코스닥이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게임 관련주,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타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물론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물론 있을 수도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지만, 코스닥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계속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매수를 집중하고 있는 종목들이 바로 IT 부품주들 쪽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사실 모바일 게임과 그 다음에 IT 부품주 쪽들 시세가 나오는 이유들이 가장 확실한 게 하나가 있죠. 지금 시장이 너무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 추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을 가지고 베팅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실적 불안감과 또 경기 불안, 대체 수혜주들 찾기에 분주하다. 그래서 이 수혜주들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4에 대한 출시 기대감 지금 물씬물씬합니다. 지금 그래서 뭐 핸드폰 관련주들 뭐 케이스부터 시작해서 뭐 액정 뭐 이것저것 지금 계속 정신없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핸드폰에 대한 관련주만 하더라도 약 600 종목 이상이 됩니다. 사실 여기 600 종목에서 옥사가리기 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그 IT 부품주들을 먹여 살리는 그 업체들이 바로 삼성과 또 LG 그룹 내에서 일단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결국에는 이 부분들이 제품의 출시에 따라서 업황 자체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 IT 부품 쪽으로 좀 이제 상승세가 좀 일단 초기에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승모한테 모바일 게임주 의견하다가 IT 전기전자 부품까지 지금 멀리 갔습니다. 정신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모바일 게임주가 결국 추가 상승을 견인하기 위해서 우상향 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두 분께 한번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고점 부분의 모바일 게임주가 고점에서 추가 급락 여파가 나왔던 것은 결국 대차장고 부분의 물량들이 증가됐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양승모 멘토. 일단은 우리가 대차장고와 공매도라고 했을 때 주가의 고점을 알리는 신호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대차 거래가 계속 증가가 될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의 하락을 방어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말은 즉 어떤 투자 주체들이 없는 주식들을 빌려서 주식을 팔았다라면은 그 주식을 다시 환매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결국 어느 정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졌을 경우에는 반대로 주가의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방어해줄 수 있는 그런 수급 주체로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지는 마시고요. 다만 지금 주가가 밸류에이션 대비상 주가 너무 고평가에 위치를 하고 있거나 혹은 신용 비율이 너무 급격하게 증가된 종목들만 피한다라면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바일 게임주 대차장고 규모에 대해서 너무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다. 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신용 비율이 5% 이상 넘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일단 좀 주의는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주가의 밸류에이션 대비로 놓고 보았을 때 이렇게 고평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고평가인 거 우리가 피해야 될 종목 하나만 딱 얘기해 주시죠. 지금 우리 그 모바일 게임주에서 지금 가장 실적도 안 나오고 주가의 바닥을 기어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좀 핵심적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뭐 모바일 게임이라고 했을 경우에 일단 뭐 컴투스, 위메이드, 일단 종목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고점에 놓여져 있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그 신용비율이 높지 않은 것을 놓고 보았을 때 크게 무난하다라고 저는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영진 멘토. 이 대차장고 규모 좀 신경을 그래도 개인 투자 입장에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아, 당연히 써야죠. 네.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순수하게 매수세만 있었던 것이 이제 역으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꺾을 수 있는 매도세가 생긴다는 측면에서 이제 대차 잔고 증가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태이고요. 아까 잠깐 보니까 그 컴투스 위메이드 게임빌 보통 평균적으로 대차 잔고 규모 한 200억에서 400억 정도 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여기서 이제 이게 역으로 환매수가 들어와서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매도 규모가 커지면은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 이제 그 모바일 게임주 관련 종목들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굉장히 그 산업 주기, 업황 주기가 너무 짧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신제품이 출시돼서 어느 정도의 어떤 회사가 먹고 살면서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이 너무나 빠른 환경에서 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실적 추정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요번에 하락을 주도했던 것이 그 기관 투자자라면 결국은 이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들을 분명히 했을 거고요. 분위기의 형성에서 일시적으로 확 올라왔다가 결국은 그것들의 물량이 청산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후유증이 커졌다. 근데 이 대차 잔고가 늘어났는데 대차 잔고가 주가가 올라와도 지금 줄어들지가 않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회 봐서 한 번 더 때린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모바일 게임주 네. 일단 대차 잔고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결국은 매물대잖아요. 그럼요. 일종의. 예. 예. 매물대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 조금 조심하자 결론이신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매도 찬스를 잘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차 잔고가 안 줄어든다는 건 결국은 안 사준다는 건 결국은 다시 매도가 나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노련미에서는 대차 잔고 부담 매물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빠져나오는 시기를 노려야 된다라는 의견이겠고요. 폐기의 양순 모멘토는 그 대차 잔고 그렇게 우려가면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단 대바닥권에서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격이 싸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즈 동반해서 테마 형성 올라가기는 조심스러워야 된다라는 의견이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우리가 이슈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요. 조선업종 백고동 다시 한번 불까요라고 싶은데요. 김용준 멘토가 중공업 업종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좀 추가 부연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그 조선업황이 좀 안 좋았던 게 이제 2011년도, 2012년도가 좀 안 좋았죠. 근데 이제 원인들을 분석하면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럽의 재정위기입니다. 그 조선업, 그러니까 대부분 발주가 나오는, 그러니까 선박을 발주를 내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유럽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이제 재정위기가 되다 보니까 결국 발주량이 줄어들고, 발주를 할 물량들도 좀 취소를 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이제 그 조선업황 자체에서 신규 수주 모멘텀이 좀 약했던 것들이 2011년도, 12년도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실적 측면입니다. 2012년도까지 조선업황들이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조선업황의 최대 호황기가 2007년도였죠. 2007년도 이후에 조선업황들은 대부분 저가 수주를 받았습니다. 저가 수주를 받아서 돈 되는 고부가 가치 수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싼 맛에 많은 물량의 어떤 수주들을 좀 받아놓다 보니까 그래서 실적이 예. 조금 실적이 좀 거짓이 있다. 결국 예. 수주만 많이 했지만 예. 안 꼽는 찐빵. 도대체 예. 우리나라 지수하고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예. 하거든요. 근데 사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추가 상승 모멘텀을 좀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이슈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중공업 홀딩해도 되고 신규 매수해도 될까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대형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첫 번째로는 이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지수가 지금 하단이냐 상단이냐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분명히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많이 왔다고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신규 진입은 좀 어렵겠죠. 신규 진입을 한다는 건 뭐 하루에 사서 샀다 팔았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매매 구간이 가능할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번 사놓고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유지하고 끌고 간다라는 것은 분명히 부담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매매 전략은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우선 보유하신 분들은 잘 팔 수 있는 가격을 찾는 전략이 좀 필요할 거고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지수가 충분히 조정받을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대형주를 지수를 무시하고 나 혼자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딱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업종들이 따로 있죠. 뭐 대표적으로 통신주라든가 이런 쪽은 지수가 불안할 때 오히려 지수 조정기에 나타나는 상승 국면들이 나타나지만 조선주는 절대 그런 업종이나 섹터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무시한 매매 전략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 진입은 충분히 기다리고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기다리면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할 때가 항상 주식 투자자들의 후회스러운 결과들인데 지금이 아마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조정받고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가 올 겁니다. 단 그때 돼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것 같기 때문에 또 겁나서 못 사는 우를 범하지 말고 바닥에서 사는 그런 전략들을 지금은 충분히 좀 기다려야 된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빨리 팔고 바닥에서 다시 재매수 관점을 가져가라라고 얘기하시는 여러분 장중에요. 단기 트레이딩이 짧게 현물 매매를 하시면요.
저처럼 흰머리 엄청나게 생기십니다. 그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저는 파생매매라다 보면 흰머리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요. 나이 대비해서. 그런 우 범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양승모 멘토.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사실은 좀 추격하기 어려운데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현대중공업이 지수 갈 때 갈 수 있다라는 의견 속에서 재매수를 좀 가져가려고 해요. 어떻게 저는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매물벽이 없는 차라리 대우조선해양과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오히려 더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공업, 현대중공업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매매 트레이딩을 잡자. 네, 그렇죠. 근데 다만 지금 현재의 주가의 위치에서 잡는 거는 좀 다소 무리가 있다. 우리 앞에 이제 멘토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유럽 재정위기로 이제 나왔던 이제 그 우려 부분들도 많이 이제 해소가 되었고 이제 그 조선주들이 안정을 찾는다라는 것은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수가 이제 서서히 반등을 이제 그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일단 첫 번째 조선주들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은 맞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앞으로 지금 지금 대부분의 조선주들이 긴 하락들 그리고 업황 부진 등 여러 가지 시장들이 계속 개인 투자를 많이 얽매였던 그런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용 비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딱 1% 미만대를 유지하는 업종들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히려 저도 지금 마찬가지로 동의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지수가 조금씩 조정을 보여주는 그 타이밍에서 오히려 분할 저가 매수로 좀 접근을 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가도 너무 간 게 아니랍니다. 더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에서 건설 섹터나 중공업 섹터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도 하셨고요. 또한 모바일 게임주를 집중하기보다는 LED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고 두 멘토님께서 오늘 이슈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드디어 기다리셨습니다.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의 야심찬 가장 핵심.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시죠? 하지 말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반드시 포트에 편입해야 될 종목 두 멘토의 내일장 승천주 지금 공개합니다. 김영준 멘토 슈프리마 일양약품 가지고 오셨습니다. 양승모 멘토 YG엔터 다우깃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잠시 뒤에 두 종목에 대한 집중적인 해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멘토들의 종목이 궁금하시다라면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으로 지금 신속하게 주십시오. 어제도 폭주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영준 멘토가 조목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패기의 기가 눌리신 건지 원래 점잖은 멘트의 소유자이신지 모르겠는데 조용하게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첫 번째 종목 오픈시켜 주시죠. 일단은 슈프리마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슈프리마 하면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고요.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좀 생소하실 거고, 대형주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하는 종목인지 잘 모르실 건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이오 인식을 통한 어떤 신규 사업을 진출을 해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지문 인식 도어록 이것이 이제 가장 쉽게 이제 이 회사를 이해하는 방법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뭔가 바이오 인식을 통해서 어떤 기기를 통해서 그것들이 작동할 수 있는 원리들을 좀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출입국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전자인증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지문 나이브 스캐너라든지 이런 쪽의 영역을 사업을 상당히 지금 다양하게 지금 확대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문 인식 도어록 쪽으로는 삼성 S1의 독점 공급을 지금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홈체 인식 관련한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측면에서는 지금 점진적인 개선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결국 2009년도까지는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실적이 괜찮았다가 2010년도, 2011년도에는 매출은 2009년도보다 훨씬 늘어났는데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해외에 관련한 특허권 분쟁이 있었던 거고 거기에 대한 일회성 비용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불안 그리고 그 시장 개방에 대한 불안감으로 나타났다가 결국 2011년 말에 이 부분이 다 해소되면서 2012년부터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돌아섰습니다. 매출은 역시 이제 늘어나는 추세에서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전년도 대비 거의 3배 정도, 순이익 거의 2배 정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서서히 우상향하는 패턴에서 그 지금 한 단계씩 레벨업하고 있는 중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결국 이 회사를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적이 좋아서 라기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지문인식 도어록이라는 시장이 단순하게 지금 사무실에만 배치해서 끝날 거냐?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는 가정집까지도 전부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파생적인 어떤 확대 범위.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고가가 되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대한 인식을 그 바이오 인식 쪽에 슈프리마의 기술을 이용한다. 그리고 해외 시장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실적의 증가 추세는 이제 시작이다. 그동안은 그 특허권 분쟁에 발목이 잡혀갖고 회사가 성장을 못했다면 이제 201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실적이 턴을 하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국면이다. 그래서 뭐 매매 전략까지 같이 그냥 일사천리로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종목 차트로 보시면은 18,000원이 지지선이었는데 18,000원이 무너지면서 큰 폭으로 한번 하락을 했고요. 이르 부분을 다시 만회를 하다가 되돌려서 16,000원을 지지선으로 해서 18,000원을 뚫고 다시 이제 2만 원대 정도에 진입을 했습니다. 결국 이 종목의 가장 중요한 선은 18,000원이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매수 단가를 18,000원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일단 판단이 돼서 18,000원까지 눌릴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추세적으로 이탈하지 않는 17,0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손절 라인은 17,000원이 이탈하지 않으면 손절선을 17,000원으로 잡을 거고요. 단기 목표가는 일단 앞에 고점을 베낀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적이 계단식 단계별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24,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요. 우리 서울경제TV에도 이 슈프리마 지문인식 관련된 도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저희 집에 없습니다. 네, 저희 집에 없어서 제가 돈을 많이 벌면 저희 집에도 지문인식을 좀 놔야 될 것 같은데. 자, 김용준 멘토의 슈프리마, 양승모 멘토 동의하십니까? 자, 일단 기업이 나쁘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물론 종목이 좋고요.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도 좋다라고 보고는 있지만요. 일단 아까 앞서 해외 특허에 대한 소송과 또 스톡 옵션에 대한 행사로 일회성 경비가 감소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죠. 물론 그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증가가 됐지만 이번 4분기 실적, 그러니까 정년도 2012년도 4분기 실적이 3분기보다 좋지 못하게 나왔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환율에 대한 영향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올해 들어서 가장 크게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미국과 유럽 쪽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번에 실제로도 환율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감소가 됐다. 결국에는 표면적으로는 성장성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리고 앞으로 지금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율에 대한 영향권이 좀 그나마 그래도 좀 놓여져 있는 종목이지 않느냐. 또 더불어서 지금 신용 비율이 약 한 4%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이 수급을 놓고 보거나 그리고 현재의 주가 추이를 놓고 보았을 때 현재의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은 아니지만 주가의 눌림 자리가 보여줬을 때 매수하는 것은 저도 동의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적 부분에서 김용준 멘토와 양승모 멘토, 저는 양승모 멘토가 슈프리마를 같이 리뷰를 다시 해주시는 줄 알았어. 졸려갖고 지금 큰일 날 뻔했는데요. 이게 결국은 18,000원 눌림목까지 좀 기다리자. 결국은 대략적으로 매수 포지션에 매매 전략을 집어넣는다면 네. 어느 정도 시기적까지 좀 볼 필요가 있겠죠? 뭐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매수 시점을 18,000원까지 기다리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고 짧게 조정을 짧은 시간 안에 18,000원이 지금 도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번이 아마 조정을 주는 마지막 구간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이 이제 그 결산 실적 그리고 이제 향후 1, 4분기 실적이 전면적으로 부각되면서부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의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 김용준 멘트가 살짝 노련함 속에서 멘트를 남겼어요. 이번 마지막 조정일 것이다.
18,000원에 매수 포지션을 잡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 있으신 분들, 김용준 멘토의 자신감을 불어주신 분들, 타이밍 슈프리마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양순모 멘토 그러면 준비하신 종목 승천주 오픈시켜 주시죠. 네,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YG 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으로 시작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이제 우리가 작년에도 많이 이제 인기를 끌었던 종목이었죠. 바로 요즘 K-팝 열풍에 힘입어서 이제 작년 이제 작년 이제 하반기 때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지금 기간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국내 대표 가수들을 중심으로 YG라는 그 영향력의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다. 이렇게 다들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YG 엔터테인먼트, 우리가 이제 음반 제작에 대한 부분들, 음반 제작에 대한 정과정들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내부 스튜디오까지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앨범들이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 역량이 충분한 회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가 작년에 그 강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서서히 꺾이기 시작했었을 때가 있었죠. 바로 이 부분들이 특정 가수에 대한 이존도가 너무 높았다라는 이런 평가 때문에 리스크가 부각이 됐던 거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YG 하면은 뭐 빅뱅이라는 우리 아이돌 가수를 아시죠? 그 아이돌 가수를 우리가 빼먹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특정적인 그 이존도를 아티스트에 대한 라인업 강화를 하면서 이 부분을 해소할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이 2013년에는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영업이익과 매출에 대한 성장,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장을 안 한 적이 없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력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매력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지금 코스닥의 경기 방어 주체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코스닥이 워낙에 최근 양봉을 보여주고 오늘 코스피가 강하게 치는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오늘 코스닥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장중 조정폭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 그 코스닥이 심자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YG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나오면서 장중에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노래를 불렀었는데 오늘 장 막판에 열심히 확 땡기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최근 들어서 투신권들과 연기금 쪽에서 대량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시장의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치었고 또 지금 현재 거친 상태에서도 특별한 매물과 특정 주체들이 매물 압박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일단 향후 주가가 오히려 우상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죠. 기간 조정이 길거나 기간 조정이 길 경우에는 추세도 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오랫동안 심자리를 만들어 놨고 힘을 응축을 했기 때문에 이 힘이 이제 발산되는 시점에서는 주가의 움직임들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양순모 멘토 그러면 매매 전략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현재가가 68,000원입니다. 다만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눌림을 좀 기다리면서 접근을 하시는 것에 대한 이견을 좀 잡아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66,500원 근처에 왔을 때 오히려 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이제 손절가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목표가를 들으시면은 뭐 깜짝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손절가는 62,000원 선으로 잡아드리겠고요.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저는 8만원까지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당연히 목표가 한 20%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멘토가 우리 양순모 멘토가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있을 때 되게 정신없게 많이 적으시던데 뭐 질문이 많으신가요? 아니요. 질문 많지 않습니다. 질문 많지 않습니까? 예. 사실 저는 이제 엔터주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좋아하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은데, 실적이 계속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작년에 매출 620억에 순이익 110억인데,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 7,500억이에요. 빠졌다고 하지만. 근데 이제 지금 3분기까지 누적으로 봤을 때도 매출 전년도 정도 수준에 한 100억 정도. 그러면 올해 실적이 4, 4분기가 집계가 된다고 해봐야, 영업이익 순이익 150억 이상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평가들을 이제 펄하는 개념에서의 어떤 얘기들로 접근을 한다면은, 상당히 고포주죠. 한 40 정도 이상 나올 것 같은데요. 결국 40 정도 나오는 건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바로 되받아서 실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어떤 실적의 뒷받침이 좀 돼야 되는데 엔터주들은 싸이가 돈을 번 것이 그대로
결국 그 회사의 그 매출이나 순이익 구조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뭐 일정 부분은 밖으로 새는 부분의 구조다. 그렇다면은 뭐 경기방어적 성격으로 보기에 또 좀 그렇고 오히려 조금 지금 이제 그 고평가 영역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 제기는 좀 하고 싶습니다. 양승모 멘토가 되게 여유롭게 김용준 멘토의 가벼운 공격을 지금 여유롭게 답변을 하시려고 여유를 부리시는 역시 팩인가요?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죠. 자, 사실 우리가 고퍼주다, 저퍼주다 이렇게 주식을 가지고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근데 사실 바이오 관련주나 제약주 그리고 엔터 주식을 가지고 고퍼주다, 저퍼주다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익성에 대해서는 일단 뭐 싸이에 대한 뭐 특정한 가수의 이제 특정 영역의 이제 그 매출 부분들도 지금 계속해서 발생이 됐고, 더불어서 2013년도부터 음원 가격에 대한 인상 여부, 결국에는 그 부분으로 수익성이 좀 더 증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수익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 K-팝 열풍이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이 시장이 좀 더 크게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멘토 시원한 답변이 되셨나요? 사실은 지금까지의 K-팝 열풍은 좀 과열된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았고,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그만한 어떤 반응들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싸이의 요번에 K-팝 열풍의 실질적인 첫 사례이고요. 외국에서도 인정하는 진정한 사례였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과연 이제 앞으로 이쪽 시장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담보로, 이렇게까지 고평가돼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 저는 사실은 좀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래요? 양승모 멘토 더 나의 종목 YG엔터를 자신있게 좀 어필하실 수 있는 내용 더 있나요? 사실 지금 뭐 주가의 추이를 놓고 보고 또 기술적인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주가의 상태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과 또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재무제표가 아무리 좋다 그리고 실적 성장성이 다 좋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수급이 어떻게 불어주느냐 또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YG 엔터테인먼트 지금 주가 잘 눌러주고 있고 잘 옆으로 횡보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기회에 한번 저가 매수 기회에 한번 관심을 가져도 좋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폐기의 양승모 멘토가 YG 엔터테인먼트 저가 매력에 지금 모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멘토가 가져오신 첫 번째 내일의 승천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슈프리마 매수가 18,000원 좀 눌릴 때까지 기다려보자. 목표가 24,000원 정고점을 뚫어낼 것이다. 하지만 손절가 17,000원 반드시 지키자라고 하십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양승모 멘토죠. 매수가 66,500원 좀 눌림을 기다리자. 목표가 8만원 서프라이즈인데요. 손절가 62,000원 반드시 지켜보자 라고 첫 번째 승천주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번 방송 이후부터 조금씩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서울경제TV에 이제 저희가 진짜 자리매김을 하나요? 야, 우리 6248님께서요. 문자로 오셨어요. YG엔터 급등한 이유가 뭔가요? 양승모 멘토님 답변해주세요 라고 왔거든요. 왜 급등한 건가요? 지금 이거 4% 올랐다고 지금 이걸 급등이라고 질문을 하시는 보유하셔서 오래 갖고 계셨나봐요. 그러니까 네. 급등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자리를 가지고 이걸 급등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지금은 그냥 작은 박스권 내에서 그냥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반적으로 지금 뭐 코스피나 코스닥 현가, 오늘 이제 코스닥의 영향을 놓고 봤을 때 코스닥의 오늘 흐름 자체는 좀 쉬어가는 자리였죠. 제가 이제 방금 이야기해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경기 방어주 성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코스닥이 쉼 자리를 만들어 놓고 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경기 방어주로 코스닥을 방어할 취지가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아마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이제 박 당선인이 이제 취임식이 있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책 수혜주들 들썩들썩 거리면서 또 옥석가리기로 이제 뭐 주가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변동성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으로
좀 포커스가 잡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 나온 것은 일단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박스권 트렌드에서 기술적인 모습을 그냥 만들어둔 것이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박스권 상단에 돌파를 하기 전까지는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겠네요. 사실 이 종목을 가지고 굳이 매매 트레이딩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견을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제가 외국인과 그리고 투신들 그리고 연기금들이 계속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오늘 연기금 쪽에서는 200억 정도 쏴주었고요. 또 투신권 쪽에서는 약 한 2천억 이상의 매수세를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투신권들이 잘 모아가고 있고 또 배팅의 강도를 올리고 있는 종목.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장중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제시하였던 손절가 62,000원을 크게 62,000원을 훼손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 8만원 수준까지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서 좀 편안하게 한번 보시는 쪽으로 이견을 잡아드리겠습니다. 6248님, 우리 양순모 멘토의 YG엔터테인먼트 손절가 62,000원만 지켜준다라면 좀 중기적 관점으로 가면 되겠다라고 했었으니까요. 좀 홀딩하시면 느긋한 여유를 가져보시는 게 제가 4% 급등 아니라고 합니다. 더 간다고 합니다. 8만원까지 고고싱 가는지 한번 보죠. 두 번째 종목 배틀입니다. 드디어 내일의 승천주 두 번째 종목 바로 시작할 것 같은데요. 두 종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일양약품, 양순모 멘토의 다우기술 곧 시작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 상담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도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9번이고요. 문자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준 멘토 두 번째 종목 일양약품이요. 제약주가 주도 섹터에서 아직 탈락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LG생명과학에서 이제 그 중요한 걸 발표를 하면서 제가 최근에 한번 급등을 했었죠. 네. 근데, 제약주하고 바이오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양약품은 제약주로 분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이오 쪽이고, 이제 그것도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 쪽의 어떤 이슈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약주나 바이오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신약 개발 쪽에서는 신약 개발이라는 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이제 표적 물질을 도출해서 전임상, 임상, 1상, 2상, 임상, 2상, 임상 3상까지 거치는 과정들이 보통 이제 빠르면 한 15년, 뭐 길면은 한 20년 정도까지 걸리는데 일양약품은 이 과정들이 거의 완성이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산 신약 14호 항궤양제 놀텍이라는 부분과 국산 신약 18호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 이 부분이 아마 이제 라이센싱 아웃, 그러니까 라이센싱 아웃이라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임상 2상에서도 팔고 임상 1상에서도 팔고 임상 3상에서도 팔고 뭐 완전히 해가지고 뭐 런닝 개런티 받으면서 뭐 초기 계약금 받고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아마 일양약품은 이제 모든 임상 3상을 마치고 완전한 라이센싱 아웃을 할 걸로 좀 보입니다. 이제 국산 14호 항궤양 치료제 놀텍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임상 3상이 종료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임상 2상이 현재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이제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라이센싱 아웃이 좀 진행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면서 이 회사가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사실 신약을 만든다고 하는 회사들은 많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바이오 회사들은 그만한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거의 표적물질 단계나 임상 1, 3단계에서 라이센싱 아웃 해가지고 거의 헐값에 날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요.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돈을 쏟아붓는다, 그래서 돈의 여력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양약품은 그런 부분에 선택이 안정적인가요? 아니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리스크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20년 걸렸습니다. 20년. 딱 20년 걸려가지고 지금 완성한 거고 그게 이제 14호, 18호 그래서 백혈병 치료제하고 항궤양제 치료제. 근데 이제 그 14호가 그 거의 이제 임상 3상이 끝난 상태에서도 아직까지 본격적인 매출이 올라오지 않는 것이 이제 신약은 개발해 놓고 신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적용 범위 확대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응증 확대라는 부분에 대한 지금 마무리 지금 단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글로벌 임상 2상이 끝나고 임상 3상이 진행되면은 뭐 거의 이제 뭐 모든 것이 윤곽이 나올 거고요. 백혈병 치료제도 지금 임상 3상 단계입니다. 임상 3상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종목이 이 두 가지 어떤 신약이 본격적인 매출 가시화가 된다면 상당한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적은 건 아닙니다. 이 회사가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거의 4천억대 정도로 유지하는 것은 결국 이 부분이 앞으로 터졌을 때에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올지에 대한 보고서들이 이미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분석 자료들은 지금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심한 경우에는 매출 조 단위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거고. 그래서 아마 요번에 이제 14호나 18호 이 부분이 올해 안에, 그리고 빠르면 14호 같은 경우는 상반기 내에도 라이센싱 아웃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슈화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고요. 이것이 지금 몇 년 전부터 된다 안 된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계약사하고의 어떤 분쟁들에서 그때 이제 한 4만 원 정도에서 급락을 하던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거의 마무리돼서 지금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상당히 좀 지루했던 패턴들을 보입니다. 제약주나 바이오 움직일 때 꿈쩍도 안 했던 종목입니다. 기껏 해봐야 한 15% 정도 올라왔었는데, 최근에 요 부분들이 좀 전면적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매수 가격은 현 가격대 매수 무리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게 점상으로 가거나 급등을 하거나 그런 패턴은 아니고, 완만한 우상향을 보이다 일정한 가격대를 좀 돌파하면서 상승폭이 확대될 가능성은 좀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리고 추세적으로 이탈하는 가격대가 26,000원대로 이탈하면 추세가 돌아선다 그러는데, 일시적으로 잠깐 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5,000원 정도로 손절 라인으로 잡고요. 중기적으로 조금 목표가를 좀 높여보겠습니다. 한 33,000원 정도까지 보는데, 사실은 조금 더 저는 위쪽으로 보는데, 우선적으로는 33,000원 정도까지 한번 지켜보면서 중기 목표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양약품 요즘 최근에 바이오 제약주 계속해서 급등 이후에 다시 눌림목이 들어왔는데 과연 갈까, 이 무거운 주식들이. 근데 시장이 주도 섹터 쪽으로 좀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양승모 멘토. 저는 일양약품은 양날의 검이다라고 이렇게 좀 표현하고 양날의 싶습니다. 검. 사실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임상 3상에 대한 부분들과 앞으로 시장에 나타나는 그런 이제 섹터에 대한 이제 물량들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물론 기업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회사가 매출이 계속 증가를 하지만 영업이익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또 오히려 부채도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약 한 4,900억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본과 그리고 부채를 뺐을 경우는 약 한 1,8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계속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거래량도 많이 부진한 상황에서 환금성까지 떨어지고 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점진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나타나면서 간다라는 것은 저도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차라리 그런 흐름이 나타날 때 오히려 추격 매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승모 멘토의 한마디를 정리하면요, 가격 매력 없다,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반박했거든요. 김영준 멘토, 답변 좀 주시죠. 결국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임상 3상을 통과하고 이게 이제 신약이 나올 거냐 말 거냐를 믿느냐 못 믿느냐이고요. 그거는 이제 단순한 기술적 지표나 재무제표로 분석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들이 20년 동안 쌓아왔던 기술력이라는 부분을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역시 판단의 몫이고요. 항상 주식이라는 건 긍정과 부정이 충돌을 하면서 어느 한쪽에서의 방향성이 나오게 돼 있는 거니까요. 그거는 나중에 결과가 나타나면 그때 증명이 되겠죠. 네. 지금 급급하게 또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우리 김용준 멘토의 일양약품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 계속 이어갈까요? 포지션을 홀딩해서 가져도 될까요? 라고 2710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는 맞습니다. 근데 규모가 보니까 너무 미약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껏 해봐야 하루에 외국인 기관 사봐야 몇천 주씩 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본격적인 수급에 개입했다기보다는, 저는 오랫동안 지켜봤었을 때 중장기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씩 담아가더라. 그것은 장기적인 매집인데 아직 본격적인 발상 국면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시세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지루한 종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한 기간 조정이나 모든 내용들이 안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타이밍만 노리는 시점입니다. 타이밍만 노리는데 이게 빵 터지면은 손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점 찍을 때 이미 이런 것들이
한 1, 2년 전에 7만 원까지 형성했던 주가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선반영됐는데 그게 약간 엉키면서 지금 빠진 거거든요. 사실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 좀 지루할 수는 있는데 너무 서두르시지 않는다면 기다려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지루하고 달콤한 열매를 받으시려면 우리 2710님 너무 수급에 의존하지 말고 가져가면 분명히 목표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내일의 승천주 양순모멘토의 두 번째 종목 들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출발합니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 종목 다우 기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우 기술이요. 네, 자 지금 뭐 다우 기술의 가격과 그리고 차트상을 놓고 본다면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제 이야기를 드리면은 지금 가격이 부담스럽지는 않으실 거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좀 드려보겠는데요. 우리가 다우 기술이라고 했을 때 지금 21개의 계열사의 회사를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분야도 참 많습니다. 지금 뭐 가상화부터 시작해서 클라우드 컴퓨터, 그리고 뭐 전자결제, 또 스마트 프로세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다각화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여러 가지 정책적 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또 몇 가지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더 추가적으로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차기 정부에서 대기업들에게 SI 업체들의 80억 이하의 공공수주에 대한 참여를 제한을 걸었습니다. 결국 지금 다우 기술 쪽에는 긍정적인 영업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도 판단할 수가 있을 것이었고요. 결국에는 지금 다우 기술 쪽으로도 수혜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새 정부에 대한 3.0 이제 클라우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이제 수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에 대한 부각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키움증권을 아실 겁니다. 키움증권의 지분을 47.7%를 들고 있고요. 또 사람인 HR, 자 요즘에 일자리 관련주로 해가지고 많이 들쑥들쑥합니다. 사람인 HR의 지분을 57%를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지분 가치에 대한 이견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지금 다우 기술이 시가총액이 7,700억 정도의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자본 총계에 대한 내용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약 한 4,400억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이걸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그 자산 총계와 또 부채를 빼가지고 결국에는 자본 총계가 약 한 4,400억 정도의 그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키움증권이 시가총액이 약 1조 3천억입니다. 근데 키움증권의 지분 47%를 가지고 있다라 그랬죠. 그러면은 자본 총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자회사의 가치, 지분의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4천억 정도에 대한 수준을 지금 다우 기술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우 기술이 가지고 있는 이 자본 총계 4,400억, 그리고 키움증권만 하더라도 약 4천억에 대한 그 다우 기술이 하나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여기에 또 계열사 21개에 대한 지분 가치를 전부 다 평가를 한다면 물론 그 이상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의 현재의 주가, 여러 가지 계열사, 지금 제가 딱 두 개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시장에 잘 알고 있는 뭐 키움증권과 뭐 사람인 HR 이 두 개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약 한 4,400억 정도 된다라는 것이고요. 다우 기술이 가지고 있는 이 지금 현재 자본 총계만 놓고 보더라도 약 4,400억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주가의 상태가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주가가 저평가적인 메리트를 느낄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최근 들어서 투신과 외국인 투자들이 또 공격적인 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데 있어서 또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왔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요. 지금 신용비율이 어떻습니까? 1% 정도 1% 정도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공격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가격에서 오히려 저는 매집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17,000원부터 17,200원 매수 포인트를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 목표가는 2만 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짧게 가죠. 16,000을 손절가를 제시하면서 17,000원 매수, 16,000 손절, 그리고 2만 원까지 목표가 이렇게 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기술, 키움증권과 사람인 HR의 보유 지분 가치만 해도 분명하게 매력적 있는 종목이다라고 양순모 멘토가 주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매력은 충분히 발산되는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우리 양순모 멘토가
너무 창세하게 설명해서 바로 다시 한번 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일양약품 매수가 28,000원, 목표가 33,000원, 손절가 25,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양순모 멘토의 두 번째 종목이죠. 다우기술 지분가치의 매력 속에 매수가 17,000원에서부터 17,200원, 목표가 2만원, 그리고 손절가 16,000원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실세 없이 저희가 좀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템포 쉬고요. 주요 뉴스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업체에 대해 대규모 직권조사에 나섰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밀가루와 김치 등 주요 식품 가격이 오른 데 이어 아직 가격을 올리지 않은 업체들까지 가격 인상을 서두르자 압박성 조사에 나선 것으로 관측됩니다. 금융당국이 김종은 테마주 등 새 정부 인사들과 관련된 정치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닷새 앞두고 풍문들이 떠돌며 새로운 테마주들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도 시세 조정 등의 조사 필요성이 발견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8개월 만에 또 인상됩니다. 지난달 전기요금이 4% 오른 데 이어 가스요금마저 4% 인상돼 서민층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가격 인상으로 가구당 2월 월 평균 요금은 현재보다 약 1,12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의 엔저 기조에 적극 대응하는 등 기업이 환율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당선인은 오늘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해 환율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외환시장의 투기 움직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총재는 오늘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시장의 환율 변동성을 이용해 투기하는 것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년 만에 부활되는 해양수산부 청사의 위치가 세종시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해수부는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부에서 분리돼 신설되면서 청사 위치를 부산시에 두는 방안을 고려해왔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일 오후 국토해양부에 해양수산부의 청사를 세종시에 마련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신세계와 이마트 등기이사에서 물러납니다. 신세계와 이마트는 19일 주총 공시에서 사내이사를 신규 선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전문 경영인의 책임 경영 강화를 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창업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신설된 법인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신설된 법인은 74,162개로 집계됐습니다. 연간 신설법인 수가 7만 개를 넘어선 것은 작년이 처음입니다. 네, 유럽 증시와 야간 선물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선물 신금천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럽 증시가 관망세 속에 혼조 보이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유럽 증시 현재는 이제 전일 큰 상승에 이어서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약보합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독일 지수는 0.3%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FTSE 100 지수는 6,411.95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이는 이제 2008년 1월 이후로 지금 최고치를 달성한 수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유럽 증시 마감 후에 발표되는 미국의 FOMC 방명으로 결과를 앞두고 지금 투자자들이 경계감이 약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유럽 증시는 이 상태로 혼조세로 약간 마감할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간 선물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코스피 현물 쪽은 지금 2% 이상 상승하면서 2,000대를 재돌파했는데요. 지금 선물 쪽도 그 주간 시장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야간 선물은 종가가 지금 268.85 기준에서 소폭 하락하면서 268.70 기준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연기금과 개인들은 지금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이 지금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지금 야간 선물의 증시 하락을 이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그 상황 추세는 좀 꺾일 것 같네요. 우선 지금 S&P와 다우의 지금 선물 지수가 0.1% 정도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P 500의 경우 장중에는 이게 1530까지 상승하면서 2007년 11월 이후 지금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전일 증시 마감 이후에 발표된 델 컴퓨터사에서 4분기 순이익이 전년과 비교해서 지금 31% 하락한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뉴스가 이제 오늘 뉴욕 증시에 이제 악재로 작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전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와 건축 허가 건수 모두 지금 예상치와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큰 영향 없이 끝났고요. 이제 한국 시간 새벽 4시에 발표되는 FOMC의 방명록에서 양적 완화 정책 지속 여부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모든 관심이 집중된 상태입니다. 네, 현대선물 신금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동석이었습니다. 자, 푹 쉬었습니다. 주요 뉴스에 중요한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드디어 오늘 우리나라 증시의 오브 더 레코드죠. 과연 주식시장의 소문과 뒷이야기들 무엇이 오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시 뒷담화 보시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 대회 1위 70대 할머니의 비법은이다라는 부분이 되면서 오늘 거의 멘붕 오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김용준 멘토 1위를 했다. 그런데 네. 70대 할머니였다. 네. 한간에는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오늘 시상식에서 보니까 네. 누군가의 손님 정도로 온지 알았는데 갑자기 그것도 모바일 리그 1위에 거명이 됐대요. 네. 다들 화들짝 놀랐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그분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 배울 게 없다? 네, 왜냐하면 그분은 일단은 우리 투자자들의 바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작은 규모가 너무 작고 단기적인 성향이 좀 있었고 매매가 좀 약간 투기화되지 않았나. 다만 좀 지켜야 될 거 한 가지, 원칙을 갖고서 원칙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부분에서만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 김영준 멘토가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원칙을 입각한 매매 트레이딩을 잡을 필요가 있다. 너무 수익률 70대 우리의 고령의 할머니께서 승리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자신감 채우긴 되지만 원칙 매매 좀 만들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양승모 멘토.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배울 것은 일단 없는데 다만 일단 수익률이 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자신의 매매 스타일이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나이트를 갈 때요. 우리가 패셔너블하게 가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혹은 옷을 막 정장도 빼입고 옷도 이제 뭐 신사복 입고 이렇게 해서 가는데 뭐 사실 우리가 나이트를 갈 때 뭐 멜빵 바지나 뭐 추리닝 입고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될 놈들은 되고 또 안 될 놈들은 안 되겠지만 부킹에 대한 이런 목적들이 있다라면 최소한 준비는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나이트 좀 다니시는 것 같아요. 양승모 멘토가 오늘 나이트를 예를 들어 저는 나이트를 갈 때 추리닝을 가서 그렇게 확률이 없는 건가요? 그런 거죠. 바로 이렇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률이 없는 거는 그만큼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것이고 이 할머니 분께서는 이런 준비들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뭐 1위에 대한 영광을 또 얻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김용준 멘토님, 우리가 투자 방식 부분에서는 조금은 봐야 될 그 스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가장 강조드렸던 부분이 사실은 그 작은 규모가 작다는 거와 단기 매매 성향이 강하다는 게 네. 결국은 주식시장을 막지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말씀드렸던 게 1,000만 원, 2,000만 원을 주고서 매매하라고 그래서 100% 내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뭐 10억이 되고 20억이 된다면 그 매매 방법이나 원칙들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앞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은 일정한 작은 규모를 가지고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순간적인 어떤 수익이 아닌 뭐 이런 쪽에서 투기 문화가 아닌 투자 문화가 형성될 필요가 좀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양승모 또 그래도 오늘 이 10세 할머니의 원칙과 그 기준들이 좀 시장에 이슈를 된 것 같아요. 그 중에 우리가 꼭 굳이 뽑아보라면? 일단 마이너스 종목은 매매하지 마라라는 건데요. 일단은 떨어지는 종목보다 올라가는 종목들을 산다면은 일단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는 데 일단은 치중을 둔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좀 애매모호하게 좀 나타났습니다. 뭐 매수가보다 내리면 팔아라. 그리고 급등에도 뭐 여유를 찾자. 그리고 막 이렇게 손실나도 쫄지 마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좀 뒤죽박죽 좋은 내용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제가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의 이제 뭐 크게 원칙은, 자신의 원칙을 잡을 때에는 확실히 뚜렷한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그 과정 속을 어떻게 자신이 이겨낼 수 있느냐. 보통 이런 원칙보다는 자신의 마인드를 이겨낼 수 있는 일단 심신단련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가 저 10계명을 다 지키기에는 진짜 거의 해탈의 경기에 이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오늘장 오브 더 레코드 뒷담화였습니다. 쏜살같이 달려왔는데 오늘 주식 승천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떠셨나요? 그래도 활용점정 마무리는 확실히 하고 가야겠죠? 두 멘토님의 내일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멘토, 네. 내일장 전략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일단은 주식을 잘 산다고 잘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주식을 잘 팔아야 될 시점이 아니냐 좀 생각이 듭니다. 아, 잘 팔 때를 지금 고민할 시기다? 예, 예.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종목별로는 이제 시작을 하는 종목이 있고요. 이제 한 중간 정도로 지나는 종목이 있고, 거의 이제 고점을 향해서 치달는 종목들, 여러 가지 이제 그 각각의 종목의 위치는 서로 다르리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물줄기에서 결국 지금 방향을 갖다가 매수 관점에서 신규로 입성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기보다는 보유하신 종목들을 잘 정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좀 팔아놓고 좀 정리를 해서 올해 그림을 그리셔야죠. 올해는 진짜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올해 굉장한 수익의 기회를 줄 한 해가 될 건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부터는 일반인의 영역이 아니라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수 올라오면 아무나 사서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장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조금 다를 거라는 거죠. 올해는 분명히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낼 수 있는 장이고요. 수익을 못 내는 사람은 굉장히 힘든 1년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잘 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준 멘토를 통해서 잘 사는 것보다 잘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순모 멘토, 그러면 내일장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패기의 힘으로? 네, 저는 수익률 회복 구간이다. 그래서 이빨 꽉 깨무시고 일단 버텨라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의 일단 종목들의 상태를 놓고 보았을 때는 일단은 수익인 경우보다는 오히려 손실인 경우가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런 천천히 시장이 상승이 되고 오히려 박스권 트렌드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만큼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 어차피 마이너스 150%까지 구경했던 거 더 편하게 더 보자 라는 마인드로 시장을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내가 이제 샀던 종목들이 마이너스까지 10%까지 빠졌다가 이제 다시 매수가 근처에 왔는데 매수가를 목표가로 잡지 마시고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양승모 멘토가 내일 이빨 꽉 깨물고 기다려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승모 멘토, 마지막 시청자분들 한마디 있습니까? 딱 한마디로 화이팅! 화이팅! 약했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마무리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곳은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김용준 멘토의 노련함, 그리고 양승모 멘토의 패기를 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일도 해피바이러스 본인들의 계좌가 승천하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